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방송이 좀 늦었는데요. 제가 서울중앙지법에 이 자료 받으러 갔다가, 넘어오는데 한 2시간 걸렸습니다, 2시간. 일단 택시가 오는데 3시간, 30분. 택시 타고 또 마포까지 오는데 1시간만. 그래서 한 2시간이 걸려서 이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미디어치 좀 차를 리스해가지고, 제가 요즘 이동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차를 좀 활용하게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이 제목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박근혜 무죄 촛불 꺼져도 되나? 이재명의 협박. 이 제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이 많은 이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고 깊이 좀 탐구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맞을까란 좀 회의가 될 때가 많았는데, 한 6년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6년간 저 윤석열 한동훈 무리들이 해온 짓들을 보면 하나의 이 시발점을 거대한 조작으로 돌파를 시켜놓고 거의 사실상 전 국민이 공범으로 참여가 하다 보니까 그거를 엎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여의도 정치권에서 국정농단까지는 조금 논란 여지가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이 만나서 야 이번에 우리 삼성 한번 등쳐먹자, 야 SKT 한번 털어먹자,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돈을 챙겨 먹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의도에서. 왜냐면 박 대통령의 그 캐릭터라든지 스타일들을 여의도에서 잘 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여의도 정치한 지가 벌써 한 25년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알려졌어요.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해먹는다?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거의 얼마입니까? 총 뇌물 액수가 거의 한 180억. 원래 기소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이가 기소할 때는 뭐 540억인가 560억으로 기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한 개인이 500억의 뇌물을 처먹었다라고 정리한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이거를 근데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의도에서. 박 대통령이 뭔가 좀 최선이나 밑에 애들을 관리를 못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들과 공모해서 500억 뇌물을 해먹었다라는 것은 아무도 안 믿는데, 그럼 왜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저런 조작 날조 수사를 했으면서도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냐? 탄핵이라는 것이 애초에 처음부터 뇌물죄를 전제로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면은 뇌물 정도는 먹어야지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뇌물을 먹어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게 아니고 일단 탄핵시키기로 합의한 다음에 뇌물로 뒤집어 씌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지원이, 김무성이 등등이 야 박근혜를 뇌물로 조작날조 할 만한 있는 검사 몇 놈이나 있냐? 생각보다 많이 없어. 검사들이 정말 이 나쁜 놈들이 많지만은 박근혜라는 사람을 정말 대범하게 전국민적 인식과 다르게, 여의도와 인식과 다르게 500억 원의 뇌물을 해먹었다고 조작할 수 있는 놈 찾아봐. 윤석열, 한동훈을 찾은 거죠. 이 두 놈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짓은. 그래서 요 두 놈을 특검에다 집어넣고 그때 박지원이하고 김무성이는 이제 마음 놓고 탄핵을 가결시킨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만 가결시켜주면은 요 두 놈이 알아서 다 조작할 거다. 자, 이런 짓을 한 거야, 지금 탄핵은. 내가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국정농단은 빼잔 말이에요, 국정농단은. 그건 논쟁거리가 내가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국정농단은. 뇌물을 얘기하는 거야, 뇌물을. 이렇게, 사실상 전 국민이 동참한 거대한 사기극을 벌여놓으니까 이게 엎어지는 경우에, 뇌물이 엎어지는 경우에 탄핵까지 다 엎어질까 벌벌 떠니까, 자, 재판부. 자,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그럼 조작날조 했다 이거야? 조작날조 했는데 왜 재판부를 못 잡아냈냐?
난 재판부는 그런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수많은 직접적인 협박과 압력이 있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이렇게 막 탄핵으로 밀고 왔는데 거의 전 국가 권력과 언론, 재벌 뭐 다 싸그리 합쳐가지고 여의도 전체 그리고 국민의 한 7, 80% 전체가 다 박근혜 탄핵 막 밀어붙였는데 뇌물 먹은 박근혜 때려 죽이자 사형시키자 이걸 엎었을 때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일개 재판부가. 저 김세윤이 그런 부장판사 따위가 물론 원래는 판사는 99명이 저놈 죽이라 그래도 증거가 없으면은 무죄 때리는 게 진짜 판사의 본분인데 대한민국 판사에 그런 인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기회주의자들 권력해바라기들이지. 그 재판부도 그냥 조작인 거 다 드러났어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아니 뭐 증거 보고 증인 말 맞춰보면 나 말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다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이걸 엎을 수가 없는 거야. 이미 너무 거대한 사기극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1심, 2심 대법까지 가가지고 뇌물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 다만 K재단, 미르재단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뇌물죄는 다 무죄가 나왔는데 SK하고 롯데 이 두 건만 유죄 나왔거든요. 그리고 삼성은 재단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은 삼성이 이 최서원과 승마 비즈니스 한 게 뇌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다 문제 없는데 두산 하나 잡혔듯이 박 대통령도 모든 대기업에서 이 출연한 게 문제가 없는데 출연해서 문제를 삼은 거는 롯데하고 SK 딱 두 개만 잡은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조금이라도 뇌물죄를 유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 뇌물 먹었으니까 탄핵 당연하지 이런 인식을 지켜온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그 조작날조 수사를 대법까지 통과를 시켰고 이 두 놈은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했냐 이제 정치보복을 시작합니다. 이 두 놈이 왜? 검찰총장을 하려고 윤석열이에게 문재인이 너 탄핵 수사 조작 잘했다 중앙지검장 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이제 검찰총장을 먹으려고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에게 아첨하려고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중앙지검장 때. 그때도 어떻게 했냐? 다 조작날조 수사야. 조작날조 수사. 그냥 윤석열이가 남 구속시킬 때 정치보복으로 전부 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금까지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치보복형 수사에서 남을 잡아넣을 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잡아넣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뇌물이나 이런 걸로 잡거든요. 왜냐하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이거 완전히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이에 걸면 이걸이기 때문에 귀걸이기 때문에 정치보복으로 오해받기 너무 쉽거든. 그런 거 하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치보복적인 수사를 시켰을 때도 역시 조작날조를 하더라도 뇌물죄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냥 직권남용 그러면은 그걸로는 처벌을 못 시켜요. 그리고 그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중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해봐야 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이런 정도인데 윤석열이 한동훈이는 요 뇌물 먹은 사람이 없으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뇌물 처먹은 인간이 없어요. 있었으면 다 잡혔겠지. 200명 감옥 가는 중에서 뇌물죄가 인정되는 사례는 최경환이 하나인데 최경환 부총리 그 뇌물 누구한테 먹은 걸로 돼 있냐? 국정원으로 돼 있어요. 국정원으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자, 국정원 그럼 정보 수집 어떻게 합니까? 지네들 뭐 뒤에 가가지고 뭐 떼고 한다? 요즘에 다 법원 영장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도 일반 기자나 똑같이 남한테 가서 물어서 듣는 거야 그냥. 그게 국가정보원 하는 일이에요. 하도 기능을 약화시켜서. 그러면은 국가정보원이 뭐 여의도나 정부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경환이한테 가서 물어볼 때 그럼 최경환이가 답변을 왜 해줘야 돼? 답변을 해달라고 그 정보 제공료로 한 500이나 100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누구 어디 뭐 지금 최경환 얘기해서 그렇죠. 무슨 뭐 시민단체 사람 만날 때도 왜 돈을 주느냐? 정보 제공료예요. 정보 제공료. 안 그러면은 국정원한테 왜 알려줘? 정보를? 정보 제공료는 대가를 줘야지. 자, 비슷한 사례가 제가 기자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기자는 취재를 들어와. 나한테도 기자들 뭐 여러 명 전화하잖아요? 나는 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공적인 농객이니까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기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지, 공짜로. 제가 뭐 돈 받고 설명해 주지 않겠지 않습니까? 다 공짜로 설명해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내가 왜 시간 내가지고 저 기자한테 저거 내가 더 설명해주지? 그러면 기자는 무슨 대가를 해줘요? 돈 주는 기자는 별로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인터뷰로나 정보 제공료를 많이 주는데 한국은 기자들 지갑에서 돈이 나오는 일이 없어. 한국은 술값이나 밥값도 안 내는 애들이 무슨 뭐 정보 제공료 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할 때 기사를 좀 써주는 걸로 퉁을 치는 겁니다. 그걸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뇌물적으로 잡아 넣어버리는 거야. 최경환이를 정보 제공료를 받은 걸로. 나머지 199명은 돈 받은 놈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무리하고 무차별적으로 마구 사람 잡아넣는데 왜 악소리도 못하고 다 끌려갔느냐? 그 잡아넣은 사람들 상당수가 박근혜 정권이나 사람, 뭐 이명박 정권 같은 사람이래가지고 적폐 수사라는 거대한 명분. 야, 박근혜라는 사람도 500억의 뇌물을 먹어가지고 20년 감옥에 쳐놨는데 그 밑에들도 잡아넣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막 잡아넣을 때 악소리도 못 냈고 잡히는 놈들도 언론들도 그냥 간 거예요. 야, 그래, 박근혜 같은 사람도 500억 쳐먹었으니까 밑에 놈들도 죄가 있겠지 이래가지고 거기서 유일하게 이 뭐하는 놈들 해가지고 칼부림하고 싸운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야. 윤석열 한동훈이가 잡아놓은 사람 중에서 난 이거 용납 못하겠다 이런 사기극에 맞서 싸운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겁니다. 보수에서 이제 혼자 남은 거지 지금 제가.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야. 보수 인사 200명을 못 잡아놓으면 박근혜를 잡아놓은 거 자체가 야 이게 좀 사기 아니었느냐 이런 말 나올까봐 그냥 막 잡아놓는데 그냥 무사통과 돼버린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문재인의 검찰총장에서 어찌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플러스 알파 200명의 보수 인사를 무참히 잡아놓은 윤석열이가 어떻게 저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냐? 저 탄핵에 좌파만 탄핵한 게 아니잖아요. 저 보수당의 절반 이상이 탄핵 세력이잖아요. 지금은 거의 싹 다 장악했지. 지금 싸우고 있는 놈들, 정진석이 이준석이 싸우잖아요. 두 놈 다 탄핵 세력이지. 뒤에 있는 유승민이 탄핵 세력이지. 주호영이 탄핵 세력이지. 장제원이 탄핵 세력, 권성동이 탄핵 세력이지. 그러니까 탄핵의 사실 주범은 좌파가 아니라 보수에서 박 대통령 뒤통수 휘갈긴 이준석, 유승민, 권성동, 장제원, 정진석 등 이런 놈들이 탄핵 주범들이에요. 여기에 윤석열이가 갔기 때문에 윤석열과 한패지 탄핵할 때.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이가 탄핵을 했다는 이유로 이 정당에서 대통령 경선에서 떨어지면은 탄핵 세력 다 죽잖아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윤석열이를 만들기 위해서 탄핵 세력이 똘똘 뭉쳤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야, 이 탄핵 무효로 이제 돈 좀 긁어 모았는데 이제 박근혜 약발도 떨어졌고 돈도 안 벌리는데 차라리 윤석열 만세에서 돈 좀 뜯어먹자야는 보수 변절 세력이 다 합쳐가지고 또 하나의 거대한 2차 사기극을 만들어낸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 윤석열 정권도 어찌 보면은 박근혜를 잡아넣은 거대한 조작날조 사기극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게 무너지면 떼죽음 당하니까 계속 이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여기까지를 좀 길게 이번에 이재명이를 성남FC로 잡아넣는 것도 바로 끊임없이 조작과 사기를 친 거를 비호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때려부수고 진실을 은폐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를 지켜준 사기 공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대범하게도 박근혜에게 써먹은 그 조작날조 수법을 똑같이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이재명 수사를 할 때 야 이거 이재명 수사 이거 뇌물죄 아닌 거 왜 엮고 있냐? 이런 식으로 잘못 얘기 들어가면서 야 그러면 박근혜 때도 이것들이 조작했느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것들이 지금까지 진실을 파묻어온 탄핵이 폭발하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아는 거야. 이재명이를 박근혜하고 똑같은 수법으로 잡아넣어도 이것들이 탄핵이 엎어질까봐 무서워서 촛불 든 것이 사기라고 욕먹을까봐 무서워서 악소리 못 내고 이재명은 끌려올 거고 박근혜는 그냥 덮어줄 거다. 요 확신 가지고 대범하게 똑같은 수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들의 이 예측 그대로 지금 제가 오늘 동안 좀 본 범민주당 세력은 바로 탄핵이 엎어지는 게 무서워서
이재명 대해서 강력하게 항변을 못해요. 지금. 그게 딱 제 눈에 보여요. 훨씬 더 세게 들이받아야 되는데 박근혜 잡아놓은 수법과 너무 똑같으니까 이재명 잘못 항변하다가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결백이 입증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어정쩡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어준이 하는 얘기들, 그리고 허재현 기자 하는 얘기들, 그리고 오늘 각종 민주당 채널 나오는 사람들 논객들 쫙 보고 제가 어제 스픽스에서 천하람, 신인규, 범 이준석 계파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하고 그 브라이트하고 지식이 깊은 박진영 교수 그리고 이은영 씨랑 토론하는 거 보면서 박진영 교수 정도만 하더라도 이재명을 세게 성남FC 관련해서 이재명을 세게 변호하지 못한 거는 신인규 변호사가 계속 한 10번을 박근혜랑 똑같다 그러니까 박진영 교수가 좀 당황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잘못하면 이거 박근혜까지 이거 변호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좀 아킬레스 건이구나, 이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서는. 그래서 이재명을 이 보호하는 벽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요거 먼저는 설명하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이게 허재현 기자가 쓴 기사인데, 글쎄, 내가 허재현 기자를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이 사람의 내심까지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허재현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박근혜와 이재명을 분리시켜서 박근혜는 뇌물죄가 맞고 이재명은 뇌물죄가 아니다. 이거사요, 지금. 이건 김어준이도 그렇고 지금 거의 내가 볼 때 거의 다수의 민주당 지지층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동안 촛불 들면서 이 뇌물 처먹은 박근혜 때려 죽이자 하도 많이 떠들다 보니까 이거 이재명을 변호하다가 박근혜까지 변호되면 안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 구분해 보려고 온갖 잔머리를 써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내가 허재현 기자나 김어준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 수사 기록이나 검찰의 기소장 이런 거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이재명 사건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비교를 하려면 이재명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 기록 나온 게 없잖아요. 어제 그제 경찰청에서 발표한 언론 보도 정도만 볼 수밖에 없어, 이재명 대해서는. 그러면 그 이재명 것과 박 대통령 거를 비교하려면은 박 대통령의 수사 기록의 주요 부분들은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 그 정도로 박 대통령 사건을 연구한 사람만이 이재명 건과 박근혜 대통령 건을 비교해서 이게 같은지 다른지를 따질 수 있거든? 어제 오늘 민주당 논객들 허지현, 김어준까지 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박 대통령 사건 기록 얼마나 찾아봤습니까, 당신들? 보긴 봤어요? 내가 알기론 김용민 말이 그거잖아요. 아니 그냥 초장에 막 탄핵이 다 넘어가서 그때부터 신경 안 썼다. 그리고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오죽 조작 날줄 잘했어. 그거 그냥 보도로만 본 거야. 김용민 같은 경우도 박근혜 500억 뇌물 먹었다. 설마 이 검사들이 막 대놓고 조작했겠냐? 그냥 믿었겠지. 그리고 그냥 넘어갔겠지. 이것들이 정말 수사를 똑바로 했냐 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다 찾아본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 민주당 농객들 중에서. 허재현 기자는 그거부터 설명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자, 박근혜가 유죄받은 이유를 보면 이재명은 무죄. 이거 조심하세요. 박근혜 유죄 판결 관련해가지고요, 재판부가 불러주고 기사 몇 조가리 보면서 이딴 얘기하면요, 이재명 죽어요. 그거 믿고 가다가. 왜?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많은 위증과 조작을 섞어가지고 재판에 올렸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재판부는 이 시대의 그 흐름을 거스르고 싶지 않으니까 권력 해바라기 습성 때문에 그냥 도장 찍어준 거야. 그러니 판결문도 다 조작이야. 한동훈과 윤석열이 조작한 게 그대로 판결문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재명과 비교하면 큰일 난다고. 왜? 이재명도 이제부터 무시무시한 조작 수사가 들어갈 텐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박근혜 잡아는 거를 그대로 진실로 인정해버리면은 이재명 수사 때 조작하면 당신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 그리고 요즘 김용민은 그 얘기를 잘하잖아요.
자기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수사 잘하는 줄 알았는데 조국 사건을 보니까 이것들이 조작날 줄 안다. 그럼 이것들이 평생 수사를 진실내게 하다가 갑자기 조국 수사 때부터 조작했겠냐? 그게 성립되는 얘기입니까? 이 자들은 그냥 평생 조작날 줄 수사를 해온 거야. 국정원 댓글 때부터 박근혜, 조국, 이재명까지 상습적 범죄자들. 그게 아니면은 허지현이나 김어준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너무 수사를 잘해왔는데 유일하게 조국 때만 수사를 조작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설득력 없는 논리로. 자, 허지현이 지금 한 거, 이거 내가 볼 때는 그냥 판결문 기사 보고 쓴 것 같은데, 박근혜 사건을 보자. 박근혜가 대기업들의 압력을 행사해 미르K 재단에 수십억의 후원금을 강요하고, 그게 바로 제3자가 뇌물을 받게 했다는 그 사건이다. 박근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왜일까? 박근혜 판결문을 보면 내가 판결문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판결문도 아마 판결문을 요약한 기사 받겠지. 근데 판결문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박근혜 판결문은 윤석열이가 쓴 거랑 똑같아. 변희재의 태블릿 판결문이요? 검사가 실제로 인정했어요. 검사 기소장하고 판결문이 똑같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재판 진행 과정에서 태블릿 조작 다 드러났거든? 근데 왜 변희재 유죄야? 태블릿이 엎어지면 그동안 거대한 사기쳐온 탄핵이 무너질까봐 판사들이 도장 찍고 다 도망가는 거야, 그게. 박근혜 판결문 보면은, 미르재단 등은 사실상 박근혜 측근이 만들고 소유한 재단이다. 돈을 낸 기업들이 청와대에 차례차례 불려가 후원 압력을 느꼈다. 자, 둘 다 거짓말입니다. 완벽하게 거짓말조예요, 이 둘이. 지금, 첫 번째, 돈을 낸 기업들이 청와대에 불려가 후원 압력을 느꼈다. 이거 누구? 누구 얘기해봐. 허지현이 얘기해봐. 이거 누군지. 누가 압력 느꼈다 그랬어, 이거. 그 어느 기업도 이재용까지 포함해서 어느 기업주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면담할 때 K 미르재단에다가 돈 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전체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K의 K자도 미르의 미자도 안 나왔고 돈을 내라고 요구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대기업 총수 중에서. 근데 지금 판결문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조작이지. 그럼 어떻게 조작했냐? 이재용이를 두들겨 팬 거야. 이재용이를 계속 이재용이는 압력도 안 느꼈고 협박도 안 받았고 청탁도 안 했고 나는 그냥 정부가 문화와 스포츠 관련해서 좋은 일 하겠다니까 정경련이 정한 납품 액수 정경련이 그냥 재계순위대로 정한 그대로 냈다 우리는. 그리고 이병철 때부터 이건희 때부터 삼성 정도는 정부가 좋은 일 하겠다면 돈을 내지 그 정도 돈 내는 거 가지고 청탁한 적 없다. 이게 이재용이의 일관된 진술이었는데 이재용이를 구속시켰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때부터 이재용 진술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내가 뇌물로 청탁했다 그러면 지가 죽으니까 협박을 받았다고 180도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이재용만 잡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누가 하나가 또 떠들었습니까? 최태원이 SKT. 이 작자는 탄핵의 주범이에요, 주범. 태블릿 조작의 주범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에게 음해 진술한 건 최태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최태원이가 계속 자기는 청탁 대가성을 느꼈다 막 이러면서 요 한두 개 가지고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나머지 대기업 총수들은 K구 미루고 돈을 내란 얘기도 못 들었고 압력이니 뭐 그런 거 느낀 적 없다 다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사건이 왜 1년 전에 무혐의 나온 게 왜 바뀌었습니까? 경찰이 얘기했잖아요. 두산의 진술이 바뀌었다. 두산이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그 병원 부지 이 용도 바꾸기 위해서 50억의 뇌물을 이재명의 축구단에 줬다. 이따위로 진술했겠습니까? 그렇게 진술했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성남에서 사고를 짓고 사업하니까 성남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축구단에 후원금 좀 낸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재명을 처벌 못하니까 두들겨 팼겠지 두산을. 너 죽고 싶어? 그래가지고 두산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재용이의 입을 두들겨 패서 말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용이를 구속시켰잖아요, 억지로. 지금 보세요. 검찰 두산 또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이재명을 치기 전에 두산건설의 대표이사나 전무급 한두 놈 구속시킬 겁니다. 뇌물죄로. 뇌물공여죄로 두산놈들을 일단 구속을 시켜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둬 놓고 온갖 협박을 해서 이놈들한테 너 이재명한테 협박당했지. 아니면 너 이재명한테 청탁해가지고 뇌물 먹였지. 둘 중에 선택해. 그러면 두산 애들은 뭘 선택할까요? 뇌물 줬다고 얘기하겠어요? 이재명한테 협박받았다고 얘기하겠지. 이재용이처럼. 그 짓거리 하는 거야 지금 두산을 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허재현 같이 이따위로 떠들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 지금 허재현이 얘기하는 판결문이 왜 어떻게 나온 거냐. 이재용이 잡아다 족쳐가지고 한마디로 위증교사 시킨 거거든. 그 짓을 하고 있잖아 지금 두산대로다가. 그래서 이따위로 가면은 자 판결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재명도 돈을 낸 두산이 후원 협박을 받았다. 판결문에 적혀. 그러면 이제 허재현이랑 김어준이 뭐라 떠들 겁니까? 박근혜 거를 그대로 진실로 인정했는데 똑같은 거지.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미르재단은 사실상 박근혜 측근들이 만들고 소유한 재단이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팩트로 확인돼 있어요. 미르재단 박근혜 대통령은 저거 만들어지는지도 몰랐고 최서원도 저거 만들어지는지 몰랐어요. 누가 만들었냐? 안종범이하고 경제수석 전경련 두 놈이 지들 해먹으려고 만든 재단이에요. 박근혜 팔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박 대통령의 뇌물에 대해서는 내가 강력하게 내가 항변할 수가 있는데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이 없어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서원이 따로 자기들이 해명할 사안이 있어. 왜? 최서원이 미르재단을 관여 안 했다 하더라도 안종범이가 해먹었잖아요. 그럼 경제수석이 대통령 모르게 대통령 팔아가지고 전경련하고 해먹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했냐 그동안에. 똑같은 책임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정농단 부분은 박 대통령 스스로 해명해야 될 부분이야. 근데 뇌물죄는 수사기록만 받아가 박 대통령 항변을 제3자인 저 같은 사람이 해줄 수가 있어요. 저뿐이 아니라 수사기록만 잘 보면 돼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거. 자, 근데 미르재단이 잘 되는 게 박근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재판에서 십중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럼 이대로 가다가 두산 두들겨 패가지고 위증시킨 다음에 재판부가 때리면 어떡할 건데. 그때 그러면은 인정할 거야 너희들이? 김어준이나 허지현이가 인정할 거냐고 저렇게 됐을 때. 근데 미르재단하고 박근혜 대통령 경제공동체라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이가 입으로 떠들었어 그냥. 박근혜와 최서원이 경제공동체라 그러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 정도를 최서원이가 사준 관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특검에서 그런 소문을 흘렸는데 조사해보니까 박 대통령 삼성전 자택 박근혜 대통령 돈으로 샀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거 딱 쑥 들어가고 그러면 경제공동체 논리를 접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데 그냥 돌파시켜버린 겁니다. 그냥. 뭐냐? 판사한테 협박한 거지. 야 박근혜 최서원 경제공동체 증거는 없지만은 너 판사 이거 인정 안 하면은 우리가 같이 사기친 거 다 무너지니까 너 알아서 처리해. 판사가 때린 거예요. 증거 없이 박근혜랑 최서원 경제공동체라는 거. 허지원이 너 얘기해봐. 박근혜 최서원이 돈을 같이 나누고 쓴 증거 하나로 있으면 가져와봐. 윤석열 한동훈이가 그렇게 뒤졌는데도 못 잡아냈는데.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성남FC하고 이재명하고 경제공동체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성남FC의 이사장이자 구단주가 이재명이야.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야. 뭘 입증을 해? 끝났는데 이거는. 그래서 어제 신인기 변호사가 잘 설명했잖아. 박근혜보다 이재명이 훨씬 불리한 상황이다. 박근혜를 잡아넣기 위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두 가지를 조작합니다. 하나는 미르 K재단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이는 관계가 없는 사람을 관계 있다고 사기쳤어요. 두 번째, 박근혜와 최서원은 통장을 따로 쓰고 있는데 같이 쓴다고 사기쳤어요. 두 가지 건을 조작해서 만든 게 재단 문제인데 이재명 건은 그 조작이 필요가 없어. 성남FC의 주인은 구단주 이재명이 다 끝이야. 물론 정확한 법 논리로 가면은 이재명이 과연 성남FC의 통장을 지 마음대로 쓸 수 있었냐 그걸 따져보면 되죠. 그렇게 안 썼을 거야.
근데 그게 필요하나?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통장에서 뭐 10원 한 장 가져간 거 있어?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라 최서원도 재단에서 집어넣은 돈 가져간 거 없어. 최서원도. 근데도 뒤집어 씌운 게 윤석열과 한동훈인데 성남FC의 이사장 구단주 이재명이 못 뒤집어 씌운다고? 너희들 이거 이재명한테 이따위로 보고하는 놈들 다 간신배들이에요. 이재명한테 박근혜하고는 우린 다릅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이따위 보고하는 놈들이 다 간신배입니다. 이거. 나는 물론 허재현은 언론이니까 그렇지 않다 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죽이려는 세력이 막강하죠.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죠. 그 중에 몇 놈 이재명 측근에 안 집어넣겠어요? 그렇게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잖아. 민주당 수박파들이. 이재명 죽이려고 윤석열이 칼 들었어. 그러면은 그에 발맞춰서 이재명 쪽에 스파이 한두 명 안 집어넣겠냐고. 그럼 그 스파이가 무슨 짓 합니까? 바로 이거야. 박근혜는 우리하고 다르다. 박근혜는 유죄가 맞고 우린 무죄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따위 떠든 놈이 스파이라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걸 살기 위해서는요. 박근혜 이 재판 과정을 갖고 이때부터 이것들은 뇌물죄를 조작해왔다. 우리가 속았다. 내가 한번 보니까 내 거랑 똑같네 하는 짓들이 정상적으로 출연된 이 출연금을 뇌물로 뒤집어 씌우는 그런 수법들, 그리고 돈을 낸 사람을 협박해서 위증을 시키고 이런 짓들, 박근혜 뇌물죄부터 이것들은 조작의 달인이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응? 일단 태극기 개돼지들이 정신을 잃어버려. 이재명 대표가 만약 다음 주에 딱 하면서 내 사건과 박근혜 뇌물 사건은 판박이다. 박근혜도 당했고 지금 나도 당할 것 같다. 이거 전면 검토하자 그랬을 때 지금 태극기 들고 윤석열 만세 보는 이 개돼지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혼비백산이야, 혼비백산. 그러면 윤석열이는 이미 중도하고 좌파 지지층 다 떠났어요. 유일하게 지지층 남은 거는 태극기 변절 개돼지밖에 없는데 이재명의 그 한 방으로 개돼지를 다 떼죽은다. 끝나버려 이거.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윤석열이가 더 사기칠 수 있어요? 이미 윤석열이 팔다리 다 잘라버리는 거거든, 그거 한 방으로. 지금 허지연의 이 논리는 바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이 폭탄을 터뜨려서 윤석열 한동훈이의 팔다리를 자르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짓을. 허지연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박근혜 수사를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잘한 거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이재명은 죽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야, 지금 민주당에서 이 농객들 다수가. 그 중에는 무식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사기치는 놈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이거. 다 나와, 지금 허전히 쓴 글에서. 기업 대표들이 압력을 느꼈다고 한 박근혜 재판 직원들도 살펴보자. 두산그룹 사장은 막간 재판에서 갑자기 정정했다. 자, 이게 압력이야? 요런 부분들도 요게 이제 2013 3월 아닙니까? 특검 때. 자, 원래 검찰이 조사했어. 이거 지금 직원 다 바뀐 거야, 이런 것들. 직원 다 바뀐 겁니다, 이거. 이거 직원 다 바뀐 거야. 근데 원래는 청탁을 하고 그걸 들어줘 뇌물이 되는데 압력이다 그러는 뭐예요? 이건 직권남용이지, 직권남용.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 박 대통령은 뇌물죄가 아닌 대부분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았어, 이 건대에서는. 근데 원래는 검찰에서 왜 박 대통령이 이 부분 대해서 다 무혐의로 나왔었냐면은 윤석열이 맡기 전에 아니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협조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했다가 이 특검에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지. 자, 이거 볼래요? 두산그룹 임원들 중 누구 하나 이재명 총장 시절부터 압력을 느꼈다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 그러잖아. 지금. 원래는 없었겠지. 원래 없었는데 두들겨 패. 여기서 이제 한 명이라도 구속되잖아요, 두산에서. 그럼 이제 이재명한테 협박받았다 나오는 거지. 성남시와 두산건설 모두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부지 용도명령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랬지. 근데 이제 두산에서 공문을 쐈다며, 성남에다가 용지 변경해주면 후원금 내겠다고. 난 그 공문도 조작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이재명 쪽에서는요,
윤석열이하고 한동훈 세력이 두산을 쳐서 위증을 시키느냐 정말 정밀히 감시해야 되고 두산 측 공문을 조작하느냐 정밀히 감시해야 되는데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문제 없어. 박근혜는 했어. 이렇게 가면은 뒤통수 맞고 죽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나는 돈 요구 안 했어. 청탁 안 받았어. 끝. 설마 박 대통령도 특검이 이렇게 조작날 줄 알지는 몰랐겠지. 그렇게 조작날 대로 성공해가지고 대통령 법무장까지 간 놈들인데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이재명 잡을 때 왜 조작 안 한다고 자신해? 어? 너희들 윤빠야? 어? 이재명 주위에서 이재명 사기친 놈들 다 윤빠냐고. 윤석열이가 왜 조작 안 할 거라고 장담하냐고 니네들은. 지금 난 여기까지 가면은 허지연에 대해서 내가 좀 악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지금 수사 기록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 언론 보도만 갖고 막 이런 식으로 무죄다. 지금 수사 기록에서 뭐가 조작됐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게 만약에 이재명한테 보고가 올라온다. 그놈이 범인이에요. 그놈이. 이런 보고서가 이재명한테 올라온다면은 수사 기록도 안 보고 그냥 기사만 보고 이재명은 무죄다. 물론 무죄인 정황이 상당히 많지. 그러나 지금 뭘 조작했는지 아냐고. 우리가 앞으로 뭘 조작할지. 두산놈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때려 죽여가지고 두산에서 위증을 시킬지 어떻게 알아.